또 빌렸어요? 또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좁은 반지하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20살 민준이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런 대화가 몇 번째인지 이제는 세는 것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친구 사업이 잘 되면 바로 갚을 수 있다고 했어. 48세의 아버지 김태수.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랬듯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22년 결혼 생활 동안 45세의 엄마 이은숙은 남편의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업가적 기질이라고 좋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그저 무책임함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벌써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대학교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건데요? 엄마의 깊은 한숨 소리. 민준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 대학에 입학하고도 멈출 수 없었던 그 노동의 이유가 모두 저 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나와봐. 문을 연 민준이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이미 다음에 나올 말들을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말 좀 들어봐.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야. 친구가 중국 쪽 무역업으로 대박을 낼 거라고 했어. 나도 투자하면. 아빠, 민준이가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이제 20살이에요. 아빠가 지금까지 몇 번 그런 말씀하셨는지 다 기억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음식점 차리면 대박 날 거야. 그때 빌린 돈 3천만 원, 결국 6개월 만에 가게 문 닫으셨죠. 중학교 2학년 때 부동산 투자하면 떼돈 벌어. 그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지인이 주식으로 몇 억 벌었대. 그 지인은 지금 연락도 안 되시죠? 고3 때 가상화폐가 미래야. 그때 제 입학 축하금까지 쓰셨잖아요. 이 녀석이 아버지한테 이게 뭐야? 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여온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밤 11시까지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제가 대학 다니면서 하루 6시간씩 편의점 알바하는 것도, 우리가 습기 가득한 이 반지하 집에서 사는 것도 다 아빠 때문이잖아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면서 왜 가족이 이렇게 고생해야 해요? 왜 제 친구들은 부모님 돈으로 학원 다니고 여행 가는데 저는 제 등록금을 제가 벌어야 하는 거예요? 민준아. 엄마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민준이는 이미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민준이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무슨 일 있었어? 편의점 사장 박정우가 민준이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52세의 박정우는 이 편의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었고 민준이와는 2년 넘게 함께 일하는 사이였습니다. 단순한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민준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쓰여진 슬픔과 분노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긴 무슨.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또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박정우는 민준이의 가정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민준이가 다른 또래들보다 유독 성실하고 돈에 대해 조심스러운 이유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려는 민준이 시급 10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야간 근무를 자청하는 민준이의 모습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근무 시간 좀 더 늘릴 수 있을까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왜? 또 돈이 필요해?
박정우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업과 병행하는 대학생으로서는 거의 한계치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민준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박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민준이가 집에서 느껴보지 못한 아버지의 온기가 그 손길에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내 몸부터 챙겨.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건강을 해치면 안 되거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야. 박정우는 결혼한 지 25년 된 기혼 남성이었지만 5년 전 암으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두 사람은 그저 서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박정우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준이를 더욱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사장님, 응? 민준이가 상품을 진열하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저 같은 알바생한테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민준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정우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너라서 그렇지. 너를 보면 내가 더 배우는 것 같아. 내 나이에 이렇게 책임감 있는 애가 어디 있겠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이 용돈도 주고 학비도 대주는데 너는 박정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너를 보면 내가 아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너 같은 아들이었으면 정말 자랑스러웠을 거야.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요. 제가 안 하면 엄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게 더 대단한 거야, 민준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거든. 박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민준이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집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느낌이 민준이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날 밤 근무를 마치고 박정우는 민준이에게 따뜻한 우유와 샌드위치를 건넸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야. 가져가서 먹으렴.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민준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이야기라도 들어줄 수 있잖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또다시 지인의 사업에 투자한다며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더 컸습니다. 5천만 원요? 5천만 원을 어디서 빌렸다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주방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의 모습을 민준이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확실해. 친구가 중국 바이어와 직접 연결을 해줬어. 3개월만 기다리면 원금의 3배는 벌 수 있다고 했어. 그럼 우리 빚도 다 갚고. 3개월? 그 3개월 동안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이번 달 집세도 못 냈는데 전기세도 밀렸고 수도세도 밀렸어요. 민준이 휴대폰 요금도 내가 못 내서 그 애가 알바비로 낸 거 알아요? 엄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친구들 믿고 투자했던 게 한두 번이에요? 그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이번엔 확실하다. 3개월만 기다려라. 대박 난다. 결과가 뭐였어요? 빚만 늘어났잖아요. 이번엔 다르다니까.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데. 거기서 한 것만 터뜨리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듣겠어요. 민준이는 편의점에서 돌아와 이 대화를 문 앞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월급 봉투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밤 10시까지 서서 일하며 받은 95만 원. 아버지가 하루 만에 날린 돈의 5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두 사람이 놀라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적금 깨서 당장 급한 건 해결해요. 안 돼. 엄마가 벌떡 일어나 민준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그건 내 대학교 등록금이야. 다음 학기 등록금. 절대 안 돼.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엄마, 등록금은 제가 따로 마련할게요. 한 학기 휴학하고 더 열심히 일하면 돼요. 지금 당장 집세부터 내야죠. 집에서 쫓겨나면 더 큰일이잖아요. 민준이는 자신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2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4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아픈 날에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미안한 듯 말을 꺼냈지만 민준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통장을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밀린 집세랑 공과금부터 내세요. 그리고 엄마, 제발 이제 결정하세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민준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민준이는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도록. 그날 밤 늦게 엄마가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자니? 아니요. 민준이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엄마가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할 것 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아버지를 계속 믿고만 있었네. 엄마가 방관자였어. 엄마도 똑같이 무책임했던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엄마의 목소리에 이전에 없던 결연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민준이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보는 엄마의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힘들어. 너까지 이렇게 고생시킬 순 없어. 내가 내 꿈을 포기하고 내 청춘을 포기하고 내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빚을 갚을 순 없어. 엄마가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결정한 거 알아.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하려고. 미안해, 민준아. 엄마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큰일 아니에요? 아니야. 이미 몇 년 전부터 생각해왔어. 그런데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싶었어. 내가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엄마는 민준이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우리 둘이서라도 새롭게 시작해보자. 힘들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적어도 빚에 쫓기는 일은 없을 거야.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22년 결혼 생활의 끝은 의외로 담담했고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눌 재산은 없고 빚만 가득했으니까요. 협의 이혼 조정 과정에서 아버지는 한 번도 민준이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도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와 엄마는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도 반지하 집의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방 하나에 작은 부엌과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가벼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사 첫날 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좁은 방에 이불을 나란히 깔고 누워서, 오히려 속이 시원해.
더 이상 아버지가 언제 또 빚을 질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밤에 잠도 잘 올 것 같다. 엄마는 정말로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보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카페 일 그만두시고 다른 일 찾아보세요. 왜? 거긴 편하고 좋은데. 시급이 너무 낮아요. 엄마 능력이면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대학도 나왔고, 결혼 전에 회계사무소에서도 일했잖아요. 경력이 있다고요. 민준이의 말에 엄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 나도 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포기하고 있었나 봐. 아버지 빚 갚는다고 집안일 한다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잊고 살았네. 엄마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준이는 박정우 사장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늦은 밤 손님이 없는 시간에 둘이서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엄마가 새 일자리를 구하고 계시는데 혹시 괜찮은 곳 아시는 데 없나요?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회계 관련 일이요. 예전에 그쪽에서 5년 정도 일하셨거든요. 회계사무소에서 격리 업무 하셨대요. 박정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 동네에 중소기업 회계 대행해주는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쪽에 알아봐 줄까?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민준아,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니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 직접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내 친구한테 소개하려면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물론이죠.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며칠 후 민준이는 엄마를 데리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박정우를 처음 본 엄마는 조금 긴장한 듯 했습니다. 평소 화장을 안 하던 엄마가 그날따라 연한 화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어머님. 박정우라고 합니다. 박정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은숙입니다. 민준이가 항상 사장님 이야기를 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민준이를 잘 챙겨주셨다고 들었어요. 민준이 정말 좋은 애예요. 2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 처음 봤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잘 키우셨어요. 박정우의 진심이 담긴 말에 엄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한 게 없는데 오히려 민준이에게 고생만 시켰죠. 그렇지 않으세요? 민준이를 보면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 수 있거든요. 세 사람은 편의점 휴게 공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정우는 엄마의 경력과 능력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엄마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오래 쉬어서 자신이 없어요. 20년이 넘었으니 회계 프로그램도 다 바뀌었을 거고. 괜찮으실 거예요. 기본기가 있으시면 프로그램은 금방 배우실 수 있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요. 박정우의 따뜻한 말에 엄마의 눈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종종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를 보러 온다는 핑계였지만 점점 박정우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박정우의 추천으로 엄마는 회계사무소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 날 아침, 엄마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그래. 너무 오래된 옷이라 좀 그렇지? 아니에요. 정말 멋있어요. 자신감 있게 다녀오세요. 면접은 생각보다 잘 풀렸습니다. 박정우의 추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엄마의 경력과 성실함이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엄마는 인턴으로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합격했어. 집에 돌아온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준이는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밝은 웃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
다 너 덕분이야. 그리고 박 사장님 덕분이고. 엄마의 첫 출근일, 민준이는 일찍 일어나 엄마의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어머, 민준아, 이게 뭐야? 도시락이요. 엄마가 항상 저 도시락 싸주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싸드리고 싶어서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당연하죠. 이제 20살인데요. 엄마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곧 옛 실력을 되찾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회계 감각은 여전했습니다. 한 달 후 엄마는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민준아, 오늘 첫 월급 받았어.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엄마가 기뻐하며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카페에서 받던 120만 원의 2배가 넘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와, 카페에서 봤던 거보다 훨씬 많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사장님이 실력을 인정해 주셔서 내년에 승진도 시켜주신다고 하셨어. 엄마의 얼굴이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엄마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숨어 있었던 거네요. 고마워, 민준아. 내가 용기를 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카페에서 일하면서 살았을 거야. 엄마는 첫 월급으로 민준이에게 새 운동화를 사주었습니다. 민준이가 1년 넘게 신어서 닳아버린 운동화를 보고 있던 엄마였습니다. 엄마, 이거 비싼 건데. 괜찮아. 이제 엄마도 벌잖아. 우리 아들 좋은 거 신어야지. 민준이는 엄마에게서 더 큰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예뻐졌고 화장도 예전보다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피곤해 보이기보다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정우 사장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오늘 편의점에서 팔다 남은 도시락 주시더라. 박 사장님이 요즘 혼자 사시니까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신대. 민준이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박정우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박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 엄마를 만난 후부터 그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편의점 일을 하면서도 자주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좀 이상하세요.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왜? 자꾸 웃으세요. 혼자서. 아, 그래? 박정우는 당황한 듯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민준아, 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니? 요즘 박정우가 민준이에게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요즘 일도 재밌어 하시고 표정도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 다행이네. 어머니 같은 분이 힘들게 사시면 안 되는데. 박정우는 진심으로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민준이는 사장님의 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응? 혹시 우리 엄마한테 민준이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뭐? 아니에요. 그냥요. 민준이는 사장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박정우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고 물건값을 속인 적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준이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습니다. 만약 엄마와 사장님이 민준이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 더 이상 돈 걱정에 쪼들리지 않는 가정, 그런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준이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점심 먹었어? 아직이요. 바빠서. 그럼 뭐 사다 줄까? 엄마가 편의점 안을 둘러보고 있을 때 마침 박정우가 창고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 일은 어떠세요? 적응은 잘하셨어요?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한 건 별로 없는데요. 어머님이 워낙 능력이 있으시니까 제 친구도 어머님 실력에 감탄하던데요. 과찬이세요. 그래도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제 능력을 인정받는 느낌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서로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민준이 눈에는 참 예뻐 보였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나와서 일하시네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 직원이 아파서 대신 나왔어요. 괜찮아요. 저 혼자 사니까 할 일도 없거든요. 그럼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이요. 바빠서. 나중에 편의점 도시락 먹으려고요. 그럼 제가 아, 죄송해요. 괜한 말씀을. 엄마가 무언가 제안하려다가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정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오늘 요리 좀 해뒀거든요. 민준이 좋아하는 김치찌개하고 제육볶음. 엄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 그런데 괜찮을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민준이도 같이요. 사장님 혼자 편의점 도시락만 드시면 안 되잖아요. 박정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우는 처음으로 민준이 모자의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있었습니다. 우와,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박정우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요? 민준이 좋아해서 자주 끓이거든요.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요? 된장을 조금 넣으면 깊은 맛이 나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정말 집밥 맛이에요.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부럽다, 민준아. 저는 혼자 살아서 이런 집밥을 먹어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박정우의 말에 엄마의 표정이 살짝 안쓰러워졌습니다. 그럼 가끔 오셔서 같이 드세요. 어차피 저희도 둘이서 먹으면 항상 남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폐가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민준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사장님 혼자 편의점 도시락만 드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민준이의 말에 세 사람이 모두 웃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박정우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엄마가 말했지만 박정우는 이미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집주인이 저녁을 대접하셨으니 손님은 설거지라도 해야죠. 사장님,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괜찮아요. 혼자 살면서 설거지는 늘 하니까요. 두 사람은 좁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가 닦으면 박정우가 헹구고 박정우가 헹구면 엄마가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민준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린다. 그날 이후로 박정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민준이네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반찬 가게에서 맛있는 전을 사오거나 과일을 한 박스씩 사오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맨날 뭘 사오시면 안 되는데. 엄마가 사양했지만 박정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밥을 얻어먹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혼자 살면 과일도 안 사게 되더라고요. 같이 먹으니까 좋아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준이는 엄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박정우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엄마, 사장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왜? 엄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냥요. 요즘 자주 뵈니까 궁금해서요. 좋은 분이지. 민준이 너를 아들처럼 아껴주시고, 우리한테도 정말 잘해주시고, 그런 거 말고요. 민준이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남자로서는 어떠세요? 민준아. 엄마의 얼굴이 확 빨개졌습니다. 마치 10대 소녀처럼. 엄마, 괜찮아요. 저도 사장님 정말 좋아해요. 사장님이 엄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뭐라고? 그게 무슨. 엄마가 당황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사장님이 엄마 보실 때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엄마도 사장님 이야기 자주 하시잖아요. 민준이의 말에 엄마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이도 있고 이혼한 여자고, 게다가 널 생각하면 엄마, 45살이 무슨 나이예요? 요즘 45살은 한창이라고요. 그리고 이혼한 게 엄마 잘못도 아니잖아요. 아빠가 무책임했던 거지. 민준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22년 동안 아빠 뒷바라지 하면서 엄마 인생은 없었잖아요. 그래도 너를 생각하면 내가 싫어할까봐. 저는 찬성이에요. 사장님은 아빠와는 달라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잖아요. 2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봤어요. 사장님은 진짜 좋은 분이에요. 민준이의 진심 어린 말에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 엄마가 좋으면 저도 좋아요. 그로부터 며칠 후 박정우가 민준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편의점 근무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24시간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박정우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네, 뭔가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인데. 박정우가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어머니를 좋아해. 한 사람의 여자로서 말이야. 민준이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장님, 처음에는 단순히 내 어머니라서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 어머니 웃는 모습, 어머니 목소리,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박정우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해. 내가 싫어한다면 그냥 좋은 이웃으로만 지낼 거야. 절대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박정우의 진지한 표정에 민준이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는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민준이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항상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가족들은 그 결과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찬성해요. 정말? 박정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장님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2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됐거든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잖아요. 저한테도 항상 잘해주셨고요. 사장님 같은 분이 엄마 옆에 계시면 저도 안심이 돼요. 박정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럼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고백이라는 걸 해본 지가 언제인지. 박정우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직접 말씀드리세요. 엄마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민준이의 말에 박정우가 놀랐습니다. 어머니도? 네. 엄마도 사장님 이야기 자주 하세요. 그리고 사장님 오실 때마다 화장하시고 예쁜 옷 입으세요. 정말? 박정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52세 남자의 얼굴이 마치 20대 청년처럼 빛났습니다. 일주일 후 박정우는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카페로 민준이가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은숙 씨,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각하신 것 같아서. 엄마도 약간 긴장한 듯 했습니다. 저는 은숙 씨를 좋아합니다.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단순히 민준이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 좋아해요. 은숙 씨를 처음 뵀을 때부터,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엄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마치 처음 연애하는 소녀처럼. 정우 씨, 무리한 부탁인 걸 알아요. 저는 52살이고 편의점 사장이라는 변변찮은 직업이고, 하지만 제 마음을 숨기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박정우가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데 은숙 씨를 만나고 은숙 씨가 해주신 음식을 먹고 은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삶에 다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있어요, 정우 씨. 엄마의 조용한 대답에 박정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정우 씨를 처음 뵀을 때부터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구나 싶었어요. 엄마가 핸드백에서 티슈를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22년 동안 남편을 믿고 따랐지만 결국 제게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민준이에게 미안하고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정우 씨를 만나면서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은숙 씨, 하지만 조금 더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민준이도 생각해야 하고,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감정들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서두르지 않을게요. 은숙 씨가 편한 속도로 가면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집에 돌아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정우 씨가 고백했어. 그래서요? 민준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받아들였어. 정말요? 축하드려요. 엄마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가 다른 남자와. 엄마, 괜찮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오히려 저도 기뻐요.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고마워, 우리 아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이상하지?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게 네 엄마랑 내가. 전혀요.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사장님이 저희 가족 같았거든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것뿐이에요. 민준이의 말에 박정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작은 원룸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만큼 신중했고 무엇보다 민준이를 최우선으로 배려했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때때로 두 분은 영화를 보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20대 청춘들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은숙 씨 행복해요? 한강 벤치에 앉아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나도요. 아내를 잃고 나서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줄 알았어요. 박정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으나 엄마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정우는 거의 매일 민준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어느 날 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네. 얼굴도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예전의 엄마가 아니에요. 고마워, 민준아. 내가 있어서 이런 행복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반대했다면 난 정우 씨를 만날 수 없었을 거야. 제가 뭘 했다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박정우가 민준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상의할 게 있어. 네, 뭔가요? 박정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어머니께 프로포즈 하려고 해.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드디어요? 응. 그런데 내 허락을 먼저 받고 싶어서. 민준아, 내가 내 어머니와 결혼해도 될까? 박정우의 진지한 질문에 민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당연히 찬성이죠. 오히려 왜 이제야 하시냐고요. 고마워, 민준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이가 있으니까 너무 요란스러운 건 부담스러울 것 같고. 사장님 방식으로 진심을 보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엄마는 거창한 것보다 진심을 더 좋아하시거든요. 며칠 후 박정우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엄마가 좋아하는 작은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숙 씨, 네. 박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은숙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은숙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우 씨, 민준이도 허락해 줬어요. 은숙 씨와 민준이 우리 셋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은숙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은숙이 대답하자 레스토랑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정우는 반지를 은숙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민준이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엄마의 직장 동료들, 박정우의 편의점 단골 손님들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고 예산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 나이에 너무 화려한 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민준이의 설득에 두 사람은 작은 웨딩홀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민준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편의점 일과 대학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결혼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웨딩홀 예약, 식순 짜기, 청첩장 디자인까지. 민준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처음이니까 재밌어요. 엄마의 행복한 결혼식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정말로 민준이는 즐거워했습니다. 가족의 행복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 아빠야. 아버지였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병원에 있어. 네. 의사 선생님이 오래 못 버틸 거라고 하시더라. 민준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은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에게 알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민준이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본 아버지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고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엄마한테. 아빠가 너무 무책임했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너희들한테 잘해주지 못한 거.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민준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워했지만 결국 아버지였습니다. 엄마가 재혼한다면서? 어떻게 아셨어요? 아직도 너희들 소식은 듣고 있어.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거든. 아버지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잘 됐다.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그 사람한테 잘해드려라. 민준아, 너도 행복해라. 아빠처럼 살지 마.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거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엄마도 장례식에 왔습니다. 박정우도 함께였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22년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엄마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민준이는 박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겐 진짜 아버지예요. 민준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박정우가 민준이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부의 장례를 치르고 2주 후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웨딩홀이었지만 두 사람의 진심이 가득한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새 양복을 입고 엄마 옆에 섰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엄마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4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빛났습니다. 박정우는 턱시도를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52세 남자의 얼굴에 수줍음이 가득했습니다. 신랑 박정우 씨, 신부 이은숙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지켜주시겠습니까? 예, 박정우의 대답이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힘차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신부 이은숙 씨, 신랑 박정우 씨를 평생 사랑하고 내조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엄마의 목소리도 힘차게 들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민준이가 반지를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며 민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해 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도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박정우가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리로 와봐. 네, 박정우가 마이크를 들고 하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아, 비록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진심으로 아들로 생각하고 평생 책임지고 아껴주겠어. 박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하객들이 감동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라고 불러줄래?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
웨딩홀에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 후 세 사람은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담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민준아,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 박정우가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좋아요.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해. 아들을 얻었으니까.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박정우는 편의점 일을 계속했고 엄마는 회계사무소에서 승진까지 했습니다. 이후 민준이는 대기업 유통회사에 지원했고 훌륭한 스펙과 면접 실력으로 합격했습니다. 또한 연인도 만나면서 새로운 가정도 만들어 이제는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 피보다 진한 것은 선택된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인 것입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지만 실제로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큰 사랑, 더 큰 행복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것. 민준이가 그랬듯이 우리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진짜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